안녕하세요.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라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종교육연구원의 임전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전수입니다. 예, 지편중학교 박소연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특히 어제는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세종시청에서 월요일 날 국감을 했죠. 세종시청에. 예. 세종시청에서 국감이 있었는데 세종시와 관련된 큰 이슈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네.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발걸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아, 세종시 교부세 정상화? 예.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세종시가 현재 받고 있는 교부세가 약 30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세종시 약 40만의 인구,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70만의 인구인데 1조 3천억 정도를 받고 이웃 공주시만 하더라도 그 10만밖에 되지 않는데 100억 이상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교통교부세가 세종시 행정과 살림살이 특히 이제 아이들의 교육비나 또 문화 또 어른들의 복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세종시 살림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세종시로서는 또 세종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예. 그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를 같이 운영하는 그 단층지 구조로 돼 있어서 그 기초 단위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지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말씀들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실제 이제 행정 수도로서 세종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내놨는데 그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만 바뀌게 행안부에서 그 바꾸면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금강수목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꽤 오래전의 이슈이긴 한데 금강수목원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제 그 소유는 충남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남도에서 실제 금강수목원을 민간 매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세종시에 이제 뜻 있는 분들이 금강수목원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 매각 난개발을 반대하고 네. 그 세종의 협파라고 할 수 있는 금강수목원을 이 공공의 자산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이나 시민들의 그런 휴양의 공간으로 휴식의 공간으로 좀 되돌리려는 공공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고 어제 그런 피켓 시위 등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시위하는 데 가셔도 됩니까? 의사를 좀 분명히 좀 시민으로서 밝히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 던지고 그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아이고, 그렇죠. 의견을 점잖게 의원들에게 전달을 잘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도 국감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뉴스를 좀 숨지겨 봤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금강수목원 관련으로서도 이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예.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환경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꾸고 또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이들이 누려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막고 있다는 게 생각이 돼서 어른된 입장으로서 이런 좀 불편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좀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책임감도 더 들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 주제로 삼았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어떤 겁니까? 선생님들이 정치 일선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사, 교원들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은 좀 누려야 된다. 뭐 의사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이 정치나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이제 교원들이 직접 국민의 선택을 또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원이 되거나 뭐 또는 다양한 선출직에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 그게 사실은 약 70여 년간 막혀 있었던 현실이 좀 있고요. 예. 그런 현실을 좀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침묵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멀리 되고요.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네.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학생들도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에 참여하고 또한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네. 이번에 고3이었는데 투표를 했어요. 아. 대통령 선거 생애 최초 투표. 그렇죠. 근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모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실이 좀 정치적으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하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나 제도적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좀 안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들의 정치적인 기본권이 보장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교사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교육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 이 세종시가 학급당 학생 수 25명에서 네. 그 28명 많은 학급은 뭐 3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광밀 학급 엄청 형태로 과밀학급이 네. 되는 저희 때 행복인데요. 90명씩 있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가 콩나물 씨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유 있는 것 같은데도 과밀학급이 됐어요. 예. 그러면요. 지금의 아이들과 그때 아이들 또 교육의 방법 예. 또 이렇게 교육에서 다루는 범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렇게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이들이 한 학급에 얼마나 있는가가 사실은 이 교육 환경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도일보 이제 보도에 따르면 네. 2024년도 과밀학급 비율이 동지역 중학교는 한 50% 정도, 고등학교는 한 12% 정도였는데 25년에는 100%로 이제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요. 예. 또 실제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28명 이상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옛날에 70명도 있었지만 콩나물 교실 또는 네. 뭐 25명 세종은 25명에 걸맞도록 교실을 건설했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25명 룰이 완전히 깨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사의 정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국가가 교육 정책 중에서 교사의 정원을 정하게 되는데 그 교사의 정원을 정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교원들 또 그다음에 교육청의 의견들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죠. 사실은 일정하게 이 교사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낼 수 있다면 이런 뭐 교육 환경이 이렇게 후퇴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원의 정치적인 자유는 그 자체로서도 이제 헌법적인 가치가 있긴 하지만 교육 환경을 온전하게 좀 잘 이렇게 지키고 가꾸어 가는데도 그래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황과 이런 판단들이 국가 교육 정책으로 아니면 뭐 지방 교육 정책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아마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정치적인 기본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되게 OECD 국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의 정치적 그런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교원이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또는 뭐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예. 그때 보면은 그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 좀 진보적이랄까요? 역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뭐라고 하냐 한국 신비나 그 어떤 교육의 제 일선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죠. 통제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뭐 가정통신문도 없어지고 알림장 뭐 예. 이런 걸로 바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또 그런 트라우마들도 있고 또 하다못해 독재 정권에 있을 때도 보면은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다 정치적인 견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야당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우리나라가 좀 K 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로 성숙된 부분만큼 또 이렇게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필요로 할까요? 그 교실 학교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교원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정치적인 자유 또는 헌법이 보장되는 정치 자유는 약간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교가 또 교실이 아이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특정한 이념들을 억지로 주입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 중립이 보장돼야 된다는 개념이고 교원이 시민으로서의 그 기본권 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보면은 중립이라는 것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보면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대중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 몇 가지 설정된 예. 약속들의 룰에 의해서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생각은 이게 법으로 정해진다 어떠한 명확한 기준선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도 교사로서 교육 윤리를 지킬 거라는 신뢰가 가장 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변화가 아이들 수업에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일단은 먼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아이와 말하자면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가장 크게 이 부분 또한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교사의 정치적 참정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피선거권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 정당 가입 뭐 이런 그렇죠. 거 정당 볼 수 가입, 예. 정치적 의사 표시. 예.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 노조, 그 교사 노조도 생기고 정교조도 있고 몇 가지가 좀 이런 부분들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은 생겼는데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네요 지금. 네, 현재는 다 그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위치가 또 우리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아이들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그 민주주의의 핵심이 이제 정치적 자유인데 네. 실제 아까도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18세가 되면 정당도 가입하고 정치적 의사도 표시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치적 자기 견해를 갖게 하는 그 일련의 이제 성숙하는 과정이 이제 학교 교육인데 실제 교사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제한이 된다면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네. 말할 수 없는데 그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보면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진보하는 거 아닌가요? 진보적으로 조금씩 변해나가는 게 아닐까? 보수적인 상황들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 새로운 거를 깨우치고 그걸 배워서 또 이렇게 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라고 보자.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계속해서 학습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왔죠. 진보해 온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인류도 성장해 왔고 뭐 예. 각각 개인도 성장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진보하는 거에 대한 속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예. 급격하게 하는 거는 진보라고 그러고 좀 느리게 변화하는 거는 보수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뭐 12월 이후에 뭐 그 정치적 의사들은 뭐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지난해. 예. 그때 그 젊은 이 청년들의 그런 정치적 의사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다시 그 일상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큰 틀로 이렇게 새로 되돌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 학교 교육에서 또는 뭐 일상에서 이렇게 성장한 시민성, 시민의식들이 발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의 그런 시민성의 교육, 시민의식의 교육, 함양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느 사회나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정당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당을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하고, 네, 그렇죠. 뭐 그렇지 가입하기 싫은 분들은 가입하지 않고,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돼 있는 거 하고 네. 실제 이제 있는데 개인이 선택에 의한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중립성 윤리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편향적인 우리가 이제 종교적 자유가 있지만 뭐 교실 내에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뭐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 속에서 한국형 교육 중립성 윤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합의한다면 독일의 이제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좀 비견할 만한 요즘에 K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국형 교육 정치 장전. 예, 어떻게 이름을 하든 예. 어느 뭐 구체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이지 않을까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최규준 교육부 장관께서 약간 코멘트한 게 있었어요. 예. 명확하게 이제 학교 안에서 교실 내에서의 주입을 명확하게 이제 금지하는 부분과 학교 밖에서의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 국감 자리에서 최규진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죠. 견해를 밝히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내에서 확증 편향을 갖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어떤 정치적 견해를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입장을 주입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학교 이외에서의 자기의 표현은 그리고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 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게 이제 어른들의 그림자를 보고 잘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금지 조항이 돼 있던 부분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거나 근무 시간 중 정치적 참여 또는 뭐 발언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굉장히 그 구체적인 부분을 좀 금지를 하고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는 정책적 의견을 좀 시민으로서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규정을 좀 명확하게 좀 한다면 그런 우려들도 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텔스 바우 조약이라는 게 왜 잘 몰라요. 잘 그 뭐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강제성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견해를 막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입장을 균형적으로 좀 제시하는 논쟁성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과 이 정치적인 아이들이 정치적인 이 판단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는 일. 이 일은 뭐 독일이나 우리나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죠. 저는 이런 일들이 공론의 장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구조들이 좀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정당 가입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폐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공론의 장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피선거권과 관련된 것들도 찬성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비선거권도 이게 이제 그 헌법적 권리 중에 시민이 갖는 권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권리잖아요. 예.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실은 교사는 그 일반 시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많이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교사 집단에는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지 이제 이렇게 권한을 가진 자리에 가는 이런 의원으로서 뭐 이런 역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잘 지키는 힘으로서 또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우는데 늘 이제 학교라는 사회가 교실이라는 공간이 외부의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실 내에서의 이제 이런 민주주의 질서 또 학습에서의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시민들의 사회 또는 정치 영역과 늘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교사, 괜찮은 시민으로서의 성장이 이 정치적 자유와 저는 밀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비선거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죠.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은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서 선출직에 나갔다가 다시 복직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제한돼 있죠. 그러면 또 그 부분하고 또 우리 그 지방 공무원이나 국가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측면에서 좀 이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공무원이란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 교직으로서의 교사하고는 약간의 좀 이 직무에서의 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공무원들도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일정하게 좀 회복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우리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굉장히 옹호론적인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의 생각을 들으려고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참정권과 정당 가입 그리고 또 피선출직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저는 이번 이런 논의가 단순히 선생님의 어떤 권리를 넓히는 게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사가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때 그 부분이 시야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야가 분명히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자유와 뭐 시민교육으로서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유를 주되 꼭 그 자유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신뢰 속에서 쓰여지었을 때 가장 좀 보기 좋은
그리고 서로가 행복한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아유, 어머니 성찰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더 진짜 근본적으로 결국은 목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공동체가 성숙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선생님이 자유로운, 그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신 분이 이렇게 선생님이 됐을 때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원장님 뭐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예, 그 교사의 그런 역할이 또 교사가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 또는 환경 중에 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정치적으로 금치산자인 건 사실은 교육의 한쪽 면을 좀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교사가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교육이 이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또 이 교육 정책의 현장의 적용이라는 측면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자유, 시민권으로서의 자유는 사실은 이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큰 뼈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죠. 지금까지 사실은 그 정권이라고 하는 많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시대도 그랬지만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악용하려는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교육을 큰 권력이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려고 할 때도 역시 이제 그 교육 공동체의 그런 통일된 의견 또 교육 공동체의 그런 중요한 의사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에게 정치권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죠. 예. 오늘 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 마지막으로 신청곡 오늘은 우리 어머님 신청곡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럴까요? 저도 제 시대에 맞는 노래는 아닌데요. 시인관 촌장의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네, 신청하겠습니다. 뭐 가사를 중심으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예, 우리 그 시인관 촌장의 좋은 나라 들으면서 오늘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것으로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